페어링 HR 신현종 대표와 함께하는 취업의 기술 꼭 알아야 될 포인트를 짚어드리겠습니다. 네,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. 신현종 대표님 어서 오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예, 어떻게 좀 많이 바쁘시죠? 요새 날씨가 추워져가지고 네. 예, 이제 바쁜 일정은 좀 이제 많이 끝났고요. 지나갔고요. 예, 이제 저도 좀 이제 추운 만큼 좀 집에 있어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. 예. 그래도 도와주셔야죠. 이렇게 나와서 예. 구직자분들 만나시면서. 예, 맞습니다. 맞아요. 네. 그 책도 반응도 참 좋은 것 같아요. 아, 감사합니다. 예, 예. 예. 자, 오늘 주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화면으로 만나보시죠. 취업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취업 상식이라고 나왔는데요. 네. 오늘 방송 들어오기 전에 신현종 대표님이 오늘 주제가 약간 우울한데요. 걱정을 해주셨어요. 그렇지만 취업 전에 꼭 이것만은 짚어야 된다. 꼭 알아둬야 되는 거라고 강조를 또 해주셨거든요. 그렇죠. 맞습니다. 취업 상식 어떤 내용인가요? 예, 보통 우리가 이제 취업에 대한 방법적인 이야기를 좀 방송에 대해서 많이 드렸습니다. 뭐 자기소개서 면접 어떻게 되는지, 또 기업 어떻게 알아봐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좀 많이 다뤘었는데요. 예. 사실 그 실제로 뭐 이런 법규나 규칙 이런 것 등이 존재를 합니다. 근데 이제 회사에서 취업을 했을 때 이 기업 입장에서 좀 어느 정도 좀 지켜주고 그러면 참 좋은데 또 그렇지 않은 기업들도 조금씩 가끔 나오거든요. 그리고 또 이걸 잘 모르고 나중에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몰랐다 이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. 구직자 입장에서.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취업을 하기 전에 반드시 좀 알아야 되는 이 뭐 생활 상식과 같이 좀 취업 상식이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걸 가지고 오늘 좀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자, 뭐 우리가 살면서 생활 상식도 되게 중요하잖아요. 그렇죠. 예, 그런 것처럼 취업 상식도 당연히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꼭 알아야 돼요. 그렇습니다. 자, 이런 취업 상식을 만약에 좀 모르고 있으면 좀 뭐 당할 일도 있고. 그렇죠. 예, 좀 네. 곤혹스러운 일도 있을 것 같아요. 이게 또 이 상식이라는 게 사실 그 알면 참 좋은데 모르면 당하는 게 이게 상식이거든요. 그래서 흔히 모르면 이제 당한다고 하고 그렇죠. 또 이 취업 상식을 잘 모르면 이 고통의 회전문 안에 들어가갖고 나올 수도 없는 이런 아주 극단적인 상황도 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사실 우리 취업 준비생들도 사실 대학생이거나 아니면 대학을 갓 졸업한 지 얼마 안 된 뭐 이런 그 세대거든요. 그래서 사회 경험이 상당히 적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런 법률이나 규칙 이런 것 등에 대해서 상당히 좀 모르는 부분도 있고요. 또 사실 저희가 잘 생각해 보면 누가 알려주지도 않습니다. 사실은요. 뭐 찾아보기도 어렵고요. 그래서 뭐 나중에 그 일이 좀 있고 나서 그냥 좋은 경험했어요. 그냥 이런 친구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. 그래서 좀 알아야 되는 것 좀 오늘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네. 자, 알아둬야 된다. 상식이다. 그럼 일단은 법의 테두리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사실 우리가 좀 법적인 거 약해요. 근데 법 생각을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근로계약서뿐이거든요. 역시 눈치가 백단이십니다. 예. 이거부터? 네. 일단 근로계약서 같은 경우는 일단 그 근로를 개시하기 전에 고용주하고 피고용인이 반드시 작성해야 되는 서류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뭐 아주 짧은 단기 아르바이트를 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써야 되는 부분이거든요. 이 고용계약서를 쓰는 이유가 나중에 뭐 잘못될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. 그 어떤 그 자기의 권리입니다. 그 또 나중에 또 이 법적으로 어떤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되는 서류가 바로 이 근로계약서인데요. 요즘 사실 그 취업에 성공한 분들이 이 오래 일하지 않고 뭐 하루, 이틀, 뭐 일주일 만에 그냥 관둬버리는 경우가 좀 많이 있죠, 사실. 그것도 이제 기업 입장에서도 사실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는 뭐 사실 신뢰를 바탕으로 근무하는 거다. 이렇게 또 말도 안 되는 이런 그 얘기를 좀 하면서 이 계약서 작성을 미루거나 안 해버리거나 이런 경우가 좀 문제가 됩니다. 그래서 일단 취업을 하게 되면 근로하기 전에 무조건 일단 근로계약서를 언제 쓰느냐 이걸 물어보시는 게 당연한 권리입니다. 괜히 어른한테 좀 눈치 보여가지고 못 물어보는 분들이 계시거든요. 이건 본인이 당당하게 얘기를 하고요. 이 근로계약서에 이 근로기간 그리고 임금 그리고 이제 계약기간 어떤 기준 시간 같은 것을 명시를 해서 써야 되고요. 프린트돼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냥 그 자리에서 종이에다 손으로 써갖고 그냥 사인만 해도 효력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반드시 서류를 서로 사인해가지고 한 번씩 가지고 있어야 된다. 이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네. 네. 자, 그리고 저도 그 예전에요. 그 아르바이트 할 때 그냥 한 적이 많았어요, 사실. 그리고 저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봤잖아요. 아시잖아요. 그렇죠. 근데 그런 거 전혀 안 쓰고 했었거든요. 예. 혹시 그게 문제된 좀 사례가 있을까요? 일단 뭐 저희 세대 때 뭐 박재권 MC분이나 저나 사실 저희 옛날에 아르바이트 할 때 그런 거 당연히 없었죠. 그냥 없었죠. 자, 열심히 하자 화이팅 이러고 그냥 했잖아요. 화이팅, 끝. 끝쳤는데 사실 뭐 좀 예를 들자면 요즘 뭐 일단 판촉 업무를 뭐 예를 들어서 하고 있는데 되게 바쁜 시기인 것 같아서 본인이 투입이 돼갖고 막 일을 열심히 했어요. 근데 갑자기 사장님이 야, 너 이제 나가 그러는 거예요. 제가 왜 나갑니까? 그랬더니 야, 너 너무 일을 못하는 것 같아서 그만둬라.
그래가지고 그럼 자기 며칠 일한 거 돈을 달라 그랬더니 야 너가 여기서 일을 해서 우리한테 피해를 끼치면 끼쳤지 너가 무슨 얼굴로 네가 돈을 달라고 그러냐 하면서 이제 싸우는 경우 이런 거 TV에서 한 번씩 아마 보셨을 겁니다. 그리고 또 이제 뭐 라디오 같은 데서 이런 사연 많이 소개되잖아요. 뭐 일을 했는데 돈을 못 받았다라던가. 그래서 요런 그 부분에 아주 바쁜 시기에 잠깐 고용했다가 이게 뭐 나가라 하면서 급여를 주지 않고 하는 그런 경우가 또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일단 본인이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쓰셔야 된다.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네. 그래요. 근로계약서 참 중요한데 그럼 근로계약서가 만능일까요? 계약서만 쓰면 다른 문제는 발생하네요. 이게 또 다른 함정이 또 숨어 있습니다. 이게 또 그래요? 쓰면 또 다 오케이라고 또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 고용계약서를 또 악용하는 사례도 조금 있습니다. 이 보면은 저희가 수습기간이라는 말이 좀 있거든요. 네. 예, 수습기간인 게 좀 있는데 보통 이제 수습기간을 근무하면서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적용하는 게 보통 관례입니다. 근데 이 잘 보시면은 수습기간 때 원래 계약한 급여의 한 80% 정도만 지급하는 것이 보통 우리 그 관례거든요. 그리고 또 법적으로도 또 문제가 없습니다. 그리고 또 이 수습 기간 동안에는 해고가 자유롭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좀 해고가 자유롭기 때문에 일단은 고용해서 수습이다 이렇게 그 정식 고용계약서도 다 씁니다. 정규직으로. 그다음에 한두 달 정도 바쁜 시기에 딱 잠깐 일을 시키고 돈도 적게 주고 그다음에 야, 너 이제 수습 때 잘 못했으니까 자 이제 나가라 이렇게 좀 해고해버리고 이런 좀 저임금을 주고 상당히 그 노동을 착취하는 뭐 이런 사례도 좀 종종 있었습니다. 네, 그래요. 근로계약서. 예, 맞아요. 그런 얘기 이제 들어봤습니다. 네. 예. 자, 그리고 우리가 또 다른 또 취업 상식도 좀 알아볼게요. 예, 뭐 돈에 관련된 경우인데 최근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뭐 마이너스 성과급이다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보셨죠? 네, 들어봤어요. 요즘 아주 인터넷이 많이 시끄러운데 예. 또 기본급이 아주 적게 되어 있고 뭐 실적에 연동돼서 그 급여를 지급한다. 이런 경우가 보통 우리가 요거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사실 이 실적 연동이라는 부분이 참 말이 애매하잖아요, 사실요. 그래요. 그래서 보통 이 초기 3개월까지는 뭐 정상 급여를 지급을 합니다. 3개월 동안 급여를 지급하면서 일을 시킨 다음에 한 뭐 3개월 이후에는 이 본인의 어떤 그 판매 실적이나 영업 실적 아니면 이 근무 실적에 따라서 급여를 차등으로 지급한다. 보통 이런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. 예, 예. 여기 보면은 사실 처음에 이 세 번째 달까지는 정상 급여를 받다가 네 번째 달, 다섯 번째 달 들어가면은 본인이 받던 월급의 반도 못 받는 경우가 사실 허다합니다. 이 실적하고 연동되기 때문에요. 그 처음부터 어떻게 많은 그 실적을 낼 수는 없잖아요, 보통은. 그러다 보니까 또 본인이 돈을 더 받기 위해서 또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합니다. 막 돌아다니고 물건 가지고 다니고 이러다 보면은 또 밥값, 교통비 계속 쓰게 되거든요. 예, 그렇게 되면 자기가 급여는 못 받고 계속 돈은 쓰게 되고 이런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. 그래서 상당히 그 안 좋은 힘들어지는 경우가 좀 볼 수 있는데 또 이런 기업들은 사실 잘 보면은 입직이 상당히 쉽습니다. 그래서 뭐 있던 뭐 자격이나 뭐 스펙 이런 거 크게 요구하지 않고 우리가 뭐 조직 생활하는 법 영업을 하는 법 이런 것 등을 좀 가르쳐 주겠다. 이런 식으로 보통 이 취업 준비생들을 좀 유인해 가지고 보통 일을 시키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좀 입직이 좀 이렇게 어렵지 않은 이런 부분은 좀 우리 구직자분들께서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. 그리고 또 내가 이 급여를 형태를 잘 모르겠다. 계속 받는 급여가 아닌데, 이거 어떻게 계산해야 되지? 잘 모르겠다. 이러시면 네.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, 뭐 가까운 분들이나 뭐 부모님한테 한번 상의를 드려가지고, 제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하고 급여 체계가 이런데 제가 이 일을 해도 괜찮을까요? 이렇게 한번 주변에 한번 좀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좀 현명합니다. 그래서 나중에 결정하셔도 괜찮다. 이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. 예.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정말 모르면 내 권리를 찾을 수 없는 부분들이 맞아요. 상당히 많네요. 네, 알아두고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밖에도 다른 알아야 할 취업 상식 뭐가 있을까요? 네, 좀 몇 가지가 있는데요. 네. 일단 요즘 이 채용 포털 사이트에 본인의 이력서를 올리면은 갑자기 막 여기저기서 전화가 옵니다. 본인이 이 지원서를 내지 않았는데 회사에서 뭐 면접 보러 와라 이런 식으로 막 전화가 오거든요. 네. 근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 구직자분들께서 좀 웬만하면 내가 지원하지 않은 회사에서 전화가 오는 거는 정중히 거절해라. 뭐 이 부분도 좀 이야기 드릴 수가 있겠고요. 네. 또 잘 모르는 게 이 연봉 계산입니다. 사실은요. 이 연봉 계산에 대한 상식도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준비를 좀 했는데요. 보통 우리가 정규직, 비정규직 차이 그러면 보통 근로를 계속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정도로밖에 생각을 보통 안 합니다. 근데 사실 이 연봉을 지급하는 방법이 있어서 좀 차이가 있다. 이 부분을 좀 아셔야 되는데요. 네. 보통 우리가 주변에 취업을 했다가 급여 문제로 인사팀하고 싸우고 뭐 그만뒀다 이런 얘기 심심치 않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. 예. 이거 잘 보면은요. 보통 우리가 연봉 그냥 2,400
그 계산하기 편하게요. 예, 2,400해서 월 뭐 200만 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취업을 딱 했는데 이 실급여가 좀 적네 이러면서 보통 문제가 발생하는 게 좀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이 정규직 같은 경우는 급여를 12분의 1로 나누어서 연간 지급을 하고요. 이 예. 비정규직 같은 경우는 13분의 1로 나누어 지급한다. 이 부분을 조금 알고 계셔야 이게 실급여가 좀 다르구나. 예. 비정규직은 13분의 1이에요? 예, 좀 다릅니다. 이게 좀 저희가 잘 모르는 몰랐어요. 부분인데, 예. 그러네요. 정말요? 정말 이 부분이 좀 다릅니다. 그래서 정규직 같은 경우는 월 200이라고 저희가 보면은요, 네. 사실 이 국민연금 4.5% 그리고 또 이제 건강보험 2.9%, 또 장기요양보험, 또 고용보험 이런 거를 제하고 실급여가 한 183만 원 정도가 됩니다. 근데 이게 12분의 1로 나누었을 때 얘기잖아요. 근데 이제 비정규직 같은 경우는 13분의 1로 나누기 때문에 기준액이 200만 원이 아니고요. 184만 원에서 시작을 합니다. 그다음에 아까 공제됐던 부분이 똑같이 공제가 되거든요. 그래서 이 1년 또 나중에 이 떼어낸 부분은 나중에 1년 만근에서 퇴직금으로 지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. 실수령액이 훨씬 적어져서 168만 원이 됩니다. 그래서 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똑같은 연봉 2,400이다 하더라도 내가 실수령액이 좀 다르다 이런 부분을 우리 상식선에서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. 그래서 자신의 이 고용 형태에 따라서 월 지급액이 좀 다를 것이다. 이런 부분도 상식선에서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. 그럼 1년 채우면은 주긴 주는 거죠? 그렇죠. 그 대신에 1년을 채우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냥 거기까지만 9개월이면. 예, 떼어놨던 돈을 주지 않습니다. 네. 예, 그래서 비정규직을 좀 고용하는 게 회사 입장에서 좀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. 비정규직을 하면 1년은 그래도 채워야겠네요. 실수령에 당황하실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상식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. 자, 취업의 기술 오늘은 모르면 권리를 찾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취업 상식들 알아봤는데 마지막으로 정리 좀 부탁드려요. 예, 이제 찬바람이 불면은 보통 내가 스펙을 쌓아야지 뭐 영어 점수를 올려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 취업 활동을 잘 안 합니다. 근데 지금 11월 달에 지금 면접을 가면서도 계속 이 자기소개서를 쓰고 작성을 하는 분들이 보통 결국은 올해나 그 내년에 구정되기 전에 취업에 성공을 하시거든요. 네. 그래서 일단 본인이 안 쓰면 결국 절벽에 딱 눈앞에 가게 됩니다. 그래서 꼭 늦추지 마시고 계속 취업 준비하는 이런 그 날씨에 좀 열심히 하시는 모습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. 네. 자, 오늘의 교훈은 이건 것 같아요. 모르면 본인만 손해다. 그렇죠. 예. 네. 자, 꼭 알아야 될 취업 상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페어링 HR 신현종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.